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어제 새벽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또 한 번 2.5% 현재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도지코인도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도지와 시바이누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 또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저점 라인인 0.0244 이 라인들을 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급등하는 코인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판단해 보고, 이렇게나 떨어질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것일까? 정말 시바이누가 모멘텀에 상실돼서 없어지는 것인가? 떨어지는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시바이누 코인의 안정적인 조종세를 우리 어떻게 매매의 관점으로 이용할까?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제 날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하방 압박을 받았고요.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 이 전쟁 이벤트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변동성을 주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시장은 조종세를 받았다라는 거. 조정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더욱더 견고한 상승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단식 상승력을 만들기 위해 조정 구간을 갖고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코인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또한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밈 코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세 번째로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비중 관리는 100% 비중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 20에서 30%를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모든 부분을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하락한다고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매매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시바이누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시바이누 코인의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먼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 일봉 보시면 이틀 연속 하락 압력을 갖고 오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억 원을 돌파하고 1억 원을 지지받았으면 더욱더 안정적이었겠지만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2.2%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과 도지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3%가 넘는 하방 압력, 시바이누 또한 2.43, 마스크 네트워크는 7.66,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올라갔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커플링이 되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자, 그 이유를 먼저 보시면 어제 날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코스닥, 죄송합니다. 나스닥이 2.76%, S&P 500이 1.86%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하방 압박이 거세게 나왔다. 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진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해당하는 코인 시장에 즉각적으로 방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디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주식시장에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같이 연동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를 먼저 보시면 뉴욕 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에 하방 압박을 받았고 나스닥이 2.76%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코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커플링화되어 있는 밈코인들의 움직임 또한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당연히 조정은 올 것으로 예상했었죠. 왜? 이 조정이 없이는 그냥 끝짝 쭉쭉쭉쭉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대외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인 해당 지정학적 리스크 대선 앞에서 중동에서는 휴전 중재의 쟁걸음을 가져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부에서 7명이나 사망을 했으니까 전쟁보다 더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이 악재성 이벤트에서 확실한 저점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이벤트들이 새벽에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활동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는 이 시바이누 또한 그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강세가 지속된 것으로 예상했죠. 이게 10월 3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것뿐입니까? 시바이누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인 업데이트에 통해서 확실한 고래의 관심도 안정적으로 부활했다. 라고 판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이누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길래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오는 걸까? 물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하니까 시바이누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바이누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고래들이 유입된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죠. 또 하나 시바이누는 또 뭐가 있습니까? 대량 소각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항상 유통량이었습니다. 그 유통량이 많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자동 소각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소각률 급등에 따라서 232%나 증가세를 보였던 이 소각이 당연히 시바이누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바이누 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시바이누 번은 뭡니까? 어떠한 시간에 어디의 주소에서 얼만큼의 물량이 소각됐냐 이 부분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3시간 전에 얼만큼의 물량이 소각됐습니까? 55억 개입니다. 자, 55억 개가 소각되었다. 말 그대로 이 소각이라는 것은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 거래 오래 해보신 분들, 코인 거래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뭐 비슷한 걸로 자사주 매입이 있고 바이백이 있는데 이건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소각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물량들이 시간별로 주소에서 얼만큼의 물량들이 소각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자동 소각 시스템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 투자에 대한 가치 상승력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바이누 상승력에 추가적인 보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민코인의 시간은 끝났다. 도지와 시바이누는 1년 동안 N%의 하락을 갖고 왔다. 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재차 반등에 성공했죠. 또 한 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반등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근에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힘에 따라서 도지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총괄적인 밈코인의 테마를 이루게 할 것이고 이 테마에 따라서 확실한 상승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9월 6일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지만 중요한 부분 여기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밈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반응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 말은즉슨 비트코인과 확실한 커플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바이누 ETF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시바이누 ETF가 승인된다면 얼만큼 3000%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의 자금 절반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미국에서는 시바이누 코인이 굉장한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시바이누 코인은 뭐 대부분의 코인들의 해킹 이벤트는 한 번씩은 다 있었죠. 해킹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시점이었는데 시바이누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해킹 이벤트가 나왔지만 이 고래들, MM 세력이라고 하죠. MM 세력들은 마켓 메이커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잘 해당되는 개인 간 거래에서 물량들을 모두 끌어모아다가 거래소에 물량을 바쳤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급락을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바이누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 또한 급락하는 것을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가져왔죠. 더군다나 이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은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중요한 부분 여기 있습니다. ETF가 나오기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가에 해당할 것이다. 왜? 고래들이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많이 올라간 단가에서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러죠. 매집을 합니다. 매집이란 건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 월가에서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했다라는 거. 시바이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고 ETF 소각도 계속 나는데 왜 계속 박스권만 유지합니까? 그 박스권을 유지하는 순간에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평소 대비 올라왔지만 이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은 주봉을 보시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상승력은 300%가 넘게 나왔습니다. 거래량 또한 올라왔죠. 근데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량이 나옵니까? 일제히 나오지 않죠. 더군다나 상승 초입 단계까지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재차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바이누 코인, 고래들의 움직임도 한번 알아봤고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각이라는 이벤트들이 계속적인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 이스라엘 이란 관련 전쟁 이벤트, 뉴욕 증시 해당되는 이벤트가 하방 압박을 갖고 오는 요인이 되었지만 시바이누의 모멘텀에는 손실난 게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시바이누 코인 영상 아침이라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이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바이누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